연쇄살인 사건 현장 부근에서 여인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 미궁에 빠진 가운데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또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성폭행 뒤에 살해된 여자 중학생이 9번째 희생자가 됐습니다. 10번째 살인 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쇄적인 추행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화성군 살인 사건의 범인의 꼬리는 쉽게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문 감식에서 범인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했고 탐문 수사에서도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세 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오랫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대적인 재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런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바로 DNA 수사 덕분인데 유가족들도 많은 한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수사해서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째 풀리지 않는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에 대해 이영호 군 유괴 살해 사건에 대해 한 남성이 김태환 군에게 황산을 뿌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룸 장기 미제 사건의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곽대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교수님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제 용의자가 얼마 전에 밝혀지면서 네. 이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성 사건에 대해서 최근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그 5년 동안에 걸쳐서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후 이제 살인하고 예.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8차 사건은 이제 모방 범죄로 밝혀지고 이제 범인이 잡혔습니다. 예. 나머지 사건이 이제 그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까지 다 완료가 돼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경찰에서 그동안 있었던 유리품, 네. 이런 그 잘 보존이 돼 있던 유리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가지고 다시 이제 분석을 부탁을 했고요. 결국 그 5차, 7차, 9차의 사건에 있었던 유리품에서 동일인의 유전자가 발견이 된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이제 24년째 이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주 이제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이 되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진짜 이 수사 과정을 보면서 나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드디어 풀리는구나 하면서 정말 반갑기도 느껴졌고요.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이 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조직이고 또 어떤 활동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주요한 강력 범죄 사건 중에서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한 이제 미제 사건들, 특히 한 5년 정도 이상 된 그런 사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하는 그런 수사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네. 그 외에 이제 뭐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또는 이제 방화 사건, 강도 사건 뭐 이런 사건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조직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각 지방청별로 있기 때문에 17팀에서 이제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268건의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68건이면 정말 많은 숫자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강력범죄 중에서도 살인 사건이 수사의 대상이 되나요? 예, 많은 경우가 이제 살인 사건인데 네. 그 외에도 이제 살인 미수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성폭행 사건, 그리고 이제 방화 사건, 뭐 이런 주요한 강력 범죄를 주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을 뭐 일명 콜드 케이스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발생한 사건들은 예. 뭐 핫 케이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상당히 오랫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보통 뭐 5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이런 어떤 사건들, 살인 사건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콜드 케이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국에 이제 268건의 그런 어떤 장기 미제 사건이 있는데요. 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경찰청에서 이제 59건이 있고요. 예. 이제 경기 남부에 37건,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 26건, 그리고 경북에 16건, 예.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와 이제 울산, 충북 여기에는 각각 14건의 장기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의 상황을 보면 지금은 CCTV라든지 또는 이제 블랙박스 같은 그렇죠. 이제 영상 정보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인터넷을 통한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런 장기 미제 사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좀 적어졌지만 이전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콜드 케이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미제 사건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가장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장기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태환이 예. 법이 만들어졌던 김태환 그 어린이가 황산에 의해서 이제 테러를 당한 그 사건이 있는데요. 네. 결국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완료될 때까지 이제 범인을 잡지 못하고,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되는 예. 그런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은 대구 개구리 성무 예. 사건 이겁니다. 사실은 1991년 3월 26일인데요. 산에 도롱뇽 알을 채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갔다가 2002년도에 그 유골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네. 결국 유골을 갖다가 감식을 해보니까 두개골 손상이 있어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이제 타살된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이제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군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이거는 이제 1991년 1월 19일에 발생을 했는데 서울의 압구정동에서 아이를 놀이터에서 이제 유괴를 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44일 동안 64차례에 걸쳐가지고 협박 전화를 하고 그래서 부모의 정말 피를 말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만 원의 돈을 갖다 요구하고 했는데 결국은 3월 13일에 한강 공원 인근 배수로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이제 발견이 돼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기 미제 그 수사팀이 중요 미제 사건 수사팀들이 일을 할 때 보면 뭔가 하나씩 사건이 끝나고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을 정말 몇 년 동안 들여다보셔야 돼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수사팀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잖아요. 중요한 사건들이 좀 있었을까요? 예, 사실 그동안 이제 이 장기 미제 수사팀이 해결한 사건들이 52건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살인 사건이 이제 24건이고요. 그리고 강도 강간 사건이 11건, 그리고 이제 강간 추행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11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2005년 그 5월에 강원도 이제 강릉에서 70대 할머니가 이제 살해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얼굴을 테이프로 이제 묶는 테이프에서 아주 1cm의 쪽지문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기술로는 이 쪽지문으로 이제 신원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지문을 자동으로 이제 검색하는 이 시스템하고 이제 기술들이 발전하고 나서 12년이 지난 2017년에 그 1cm의 쪽지문 가지고 범인의 신원을 파악을 해서 결국 진범을 잡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998년에 대낮에 주부가 살해된 그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당시에 범인을 갖다 정확하게 윤곽을 잡지 못했는데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가 그로부터 이제
18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결국 이제 범인을 잡았는데요. 네. 이분이 2016년 돼가지고 이제 광역수사대에 배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16년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범인의 사진 그리고 그 범인의 나이대 뭐 이런 것 혈액형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압축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8,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줄여가지고 125명으로 줄였고 그 중에서 이제 유력한 10명을 갖다 이제 자기가 선정을 했는데요. 네. 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유력한 용의자를 보고 추적을 하다가 유전자를 한번 대조를 해야 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그 유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미행을 하면서 그 사람이 길에 던진 그 담배꽁초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아요. 유전자가 일치됨으로써 18년 만에 범인을 잡은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자나깨나 생각을 하셨나 봐요. 뭐 와, 그렇죠. 보셨을 때 대단하시네요. 정말 소름 끼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지문 감식이라든지 유전자 뭐 이런 검색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범인을 밝혀내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이 해결되지 못한 그런 장기 미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잘 안 풀린다는 얘기인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초동 수사를 제대로 이제 잘해가지고 사건의 성격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범죄와 관련된 이제 물적 증거들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 진술을 모으고 해가지고 용의자를 압축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초동 수사가 이제 부실해지면 이런 노력들을 제대로 이제 하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수사에 이제 애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적 증거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이 되거나 네. 또는 보관을 만약에 이렇게 뭐 더운 날씨에 뭐 습기가 많은 곳에 놔두면 이게 그 훼손이 관리 되고 문제도 있군요. 멸실이 돼버리는 경우도 네. 있고 가치가 이제 상실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보관이 됐을 때는 이번처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장기 미제 사건 이거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다들 통쾌하시지만 이게 또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또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해하시거든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뭐 장기 미제 사건을 계속하는 것은 이것은 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 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범죄자들에게도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기 미제 사건의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